사람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자기 행복을 위해 자유롭게 누려야 할 모든 환경과 활동을 권리 또는 인권이라 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고유성,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누리는 점에서 항구성, 정부 권력 등 외부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의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인권 중 18세 미만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아동 권리라고 한다. 작은 사람인 아동에게 인권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발달하며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성인에게 주어지는 인권은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에 덧붙여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적절하고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고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보호권과 양육보장권이 첨가된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지정하여 중요한 협정을 맺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약속한 것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 한다. 이는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함께 지키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이 각국의 아동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르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4가지를 아동의 권리로 본다. 첫째,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해 주어야 할 권리를 말하는데 건강이나 의료, 음식, 옷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적당 수준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이나 놀이 등과 같은 권리도 이에 해당한다. 둘째, 보호권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쉽게 받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동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 권리이며 아동학대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셋째, 발달권은 신체적, 감정적 발달을 해야 하는 아동들이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해당되고 놀이나 문화 활동 등과 같은 놀 권리도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참여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남이 결정하거나 간섭받지 않아야 하며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권리이자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국제적 약속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인권의 보편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인권 침해에 취약한 집단이 어린아이이다. 이들은 아직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기 일을 처리할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 않은 존재로 간주하여지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당사자로서 권리 주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다양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아동권 침해는 대표적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아동학대를 들 수 있고 어른들의 이념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피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권 침해, 입양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정인이 사건은 아동권의 심각한 침해를 보여주며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일깨워준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안모 씨와 장모 씨 부부는 2020년 초에 생후 8개월 된 정인 양을 입양했는데 아이가 생후 16개월이 되던 2020년 10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저녁 숨을 거두었다. 정인 양이 입양된 이후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 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피해자인 정인 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즉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 확실히 증명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피해 아동 정인 양은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권리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할 권리, 사회에 나가 구성원이 될 권리를 모두 박탈당했다. 또한 인권의 주체로서의 아동이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침해당할 경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과 아동보호기관마저 정인 양의 권리 침해를 묵과하여서 한 아이의 인권을 무참히 무너뜨렸다. 이러한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이 폭발하였고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으며
이후 2021년 2월 26일에 정인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인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으로 해당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해당 법안에는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동의 인권은 무장폭력과 전쟁으로 인해 침해받기도 한다. 100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의 창립자 에클레타인 잽은 모든 전쟁은 아동에 대한 전쟁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세계 곳곳의 수많은 아동은 자신이 그 어떤 원인도 제공한 바 없는 분쟁 속에 휘말려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아동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분쟁에서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받는다. 이는 아동이 신체적으로 더 약하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동이 성인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아동의 신체, 정신, 심리적 발달은 어린 시절 경험하는 환경에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전쟁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과 같은 아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쟁 중 아동이 겪는 고통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아동은 종종 의도적 표적이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악행위는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날 다수의 분쟁에서 군이나 무장단체가 선호하는 군사전술이며 아동은 조종이나 착취가 쉽다는 점 때문에 쉽게 표적이 된다. 둘째, 아동은 무차별적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군사행동의 결과로 고통받는다. 일례로 주거 지역에서 지뢰나 광범위한 지역 효과를 가지는 폭발성 무기의 사용으로 아동이 죽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셋째, 아동은 분쟁의 간접적 결과로 커다란 피해를 입는데 시장의 붕괴와 복권 체계, 사회복지, 물, 공중위생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붕괴, 만연한 불안정 등이 포함된다. 전쟁으로 인해 아동 권리가 침해된 사례로는 2018년 6월 500여 명의 예멘인들이 난민의 이름으로 제주로 들어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사건의 원인인 예멘 무력 분쟁을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3월에 발생한 예멘 내전은 후티 반군의 정부 장악과 예멘 대통령이 사우디로의 피신으로 인해 후티 반군파와 사우디 간에 발생한 것이며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이 개입하면서 국제 대리전이 됐다. 전시 어린이 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우디아라비아 심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3년 6개월 동안 최소 1248명의 어린이가 순접. 또한 유엔 어린이 기금이 2019년 9월 25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36만 명에 달하는 5세 이하 예멘 어린이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123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쟁으로 인해 교육 시스템이 파괴됨과 함께 학교를 그만둔 어린이들은 노동 착취, 강제군 입대, 조기 결혼 등 성장의 기회가 박탈된 폭력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일상을 영상 기록에 담는 브이로그 촬영 방식이 과도하게 아동의 생활을 노출하거나 기상부터 식사, 위생 현상 처리를 포함하는 하루 일과를 장시간 촬영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인권 침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2008년 조두순이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시켜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최악의 아동 성범죄 사건과 같은 성폭행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 등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이슈 중 아동권 침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생겨남으로 인해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정부의 아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가정 내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 금지 법제화와 인터넷 방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 법 마련을 추진한다. 여기서 미국의 쿠건 법이란 아동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 계좌에 관리 후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법안이다. 또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체, 문화, 지식 탐구 관련 시설 등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부여하는 아동 우대 제도를 도입하며 지나친 학습 경쟁으로 인해 권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자유학 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도 추진하는 등의 노력도 살펴볼 수 있다. 아동들에게도 그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존재한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하여 권리에 대해 잘 시행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어떤 큰 사건이 터질 때만 바짝 관심을 갖는 행태는 사라져야 하며 아동권에 대해 지속해서 살펴보고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동권 침해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공공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